자, 식도가 쓰리고 신물이 많이 오는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이 요새 상당히 많으세요. 자, 역류성 식도염 하는 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대표적인 원인이 사실은 과식입니다. 예, 암의 원인과 같이 과식이고요. 뜨거운 음식을 많이 드셨을 때도 그렇고요. 또 그 다음에 원인들이 뭔지 이제 진단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식도 역류증. 자, 식도역류증으로 좀 잘 배워보세요. 여러분들 식도역류증이 심하진 않아도 조금씩 다 있으세요. 암 환자들은 거의 다 있어요. 과식을 많이들 하셔서. 자, 식도역류증은요, 대표적으로 소화가 잘 안 되고 위장의 음식물과 위산이 식도로 이렇게 올라와서 신물이, 쓴물이 막 올라와죠. 그래서 가슴이 쓰리고 자꾸 통증이 와서 이 허트번, 이 버닝 증세에 대해서 계속 나오죠. 가슴이 타는 자결감 같은 거를 느낍니다. 자, 식도역류증의 대표적인 증상을 보시면 소화가 잘 안 되고요. 음식을 먹고 나도 속이 더부룩하고 특별히 식도가 많이 쓰리겠죠. 그리고 신물이 자주 올라옵니다. 맞습니까? 예, 식도역류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있죠. 이게 오래가 장기화되면 식도에 염증이 생기고 또 식도에 궤양이 생겨서 나중에는 식도암이 될 수가 있어요. 이유가 바로 위장의 음식물과 위산이 식도로 넘어 올라와서 역류가 돼서 가슴이 아프고 이런 쓰린 증상 때문에 식도역류증 있는 분들이 심장병에 걸렸는 줄 알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이 버닝 증세가 거의 비슷해서 가슴이 타는 듯해서. 자,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구부리거나 이 엎드리면 음식이 이게 넘어오고 역류해요. 그리고 막 이 식도 쪽이 막 쓰리고, 그리고 음식을 심하신 분들은 식도암 정도까지 되면 음식을 아예 못 삼키죠. 통증이 오고. 그래서 식도 역류증일 때 잡으셔야 돼요. 초기에. 또 위산이 자극하니까 목에 자꾸 가래가 생기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위산이 부족하면 여러분이 어때요? 음식 먹고 나면 트림이 나요. 신물이 자꾸 올라오고. 이거 위산이 참 부족한 증세들이에요. 지난번에 나는 위산 부족인가 위산 가다인가 보셨지만 여러분들 대개가 다 위산 부족이세요. 그리고 이제 배가 더부룩하게 이제 아침 먹고 한참이 지났는데도 계속 더부룩하게 꽉 차 있는 것 같고, 또 소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다음 식사 때가 돼도 배가 안 고파요. 그럴 땐 차라리 한 끼로 굶으시는 게 낫습니다. 자, 식도 역류증의 대표적인 증세를 보면 건강한 위와 식도 역류증을 가지고 있는 위를 비교해 보면 딱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요 그림을 보시면, 예, 여기 보시면 요게 뭐냐면 식도예요. 그리고 요게 위입니다. 위. 자, 건강한 위와 식도 역류증을 가지고 있는 위의 상태는 비슷해요. 자, 그리고 식도도 비슷한데 다른 게 있습니다. 다이아프람하고 스핑크터라고 하는, 자, 괄약근이 보면 건강한 그 위를 가진 사람들은 괄약근이 여기 보시면 막혀 있어요. 이렇게 괄약근이 막혀 있습니다. 횡격막도 막혀 있고 괄약근도 막혀 있어요. 자, 그런데 식도 역류증을 가지고 있는 위를 보면 괄약근이 어떻게 돼 있어요? 열려 있어요. 건강한 위는 괄약근이 막혀 있어요. 그런데 식도 역류증을 가지고 있는 환자의 위를 보면 괄약근이 열려 있어서 산이 역류하도록 계속적으로 허용을 해요. 그래서 이게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쓴물이 계속 산이 역류해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식도 역류증의 차이점은 뭐가 차이라고요? 횡격막과 괄약근이 열려 있으면 건강한 거예요? 아니요. 자, 닫혀 있어야 건강해요. 이렇게 막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식도 역류증을 보니까 횡격막도 열려 있고 괄약근도 열려 있어서 산이 어떻게 돼요? 계속 역류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식도 역류증입니다. 이 그림을 보니까 이해가 확 되시죠? 안 되시나? 자, 그러면 식도 역류증이 왜 걸리나 한번 볼게요. 첫째,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기름기 있는 음식. 여기도 보니까 뭐가 범인이에요? 지방이 범인이에요. 그죠? 예, 기름기 있는 음식을 좋아하시는 거, 기름에 튀긴 거, 부침이 전 종류 좋아하시는 분들, 고기 기름, 생선 기름 좋아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베이컨처럼 가공육, 뭐 소세지, 햄 이런 가공된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 파스트리메 같이 가공된 고기, 그 다음에 디저트 요리 좋아하시는 분, 여러분들 요새 그 카페 가시면 많이 드시는 라떼, 우유 많이 들어간 거, 예, 그리고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들, 디저트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여러분들.
다 하시는데 디저트를 못 고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요리를 꼭 달콤살콤하게 드셔야 되는 분들이 많은데 설탕은 미네랄을 훔쳐가는 도둑놈입니다. 잊지 마세요. 초콜릿, 예, 초콜릿은 예, 이 위산을 계속 억제합니다. 그 다음에 토마토하고 토마토 식품, 특별히 시판되는 스파게티 소스나 케첩에는 설탕이 다량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저희처럼 만드셔야 돼요. 저희 도마도 끓여가지고 졸여서 은근히 졸여서 양파 많이 넣고 그렇게 해서 채소의 단맛을 즐기셔야 됩니다. 이제 입맛이 많이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알코올 그리고 흡연, 항생제, 아스피린, 코티존, 관절염 약 등이 다 식도 역류증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열이 나면 여러분들이 해열제, 제산제 즐기시는 분들, 식도 역류증 있는 분들은 자꾸 소화가 안 되는 줄 알고 제산제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중금속에 알루미늄이 많이 축적이 되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산제 때문에 중금속이 축적되는 분들도 많아요. 소화제. 그 다음에 이제 카페인 음료, 커피, 그리고 매운 음식, 뜨거운 음식도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자극적인 음식, 아주 아주 요새 떡볶이를 제가 옛날에 되게 좋아했는데요. 한 번은 밖에 나가면 제가 먹을 게 잘 없기 때문에 한 번은 떡볶이를 좀 먹으러 갔는데 죽는 줄 알았습니다. 혀가 다 타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들 맵게 드시는지, 얼마나 매운지 제가 막 눈물이 줄줄줄줄 나더라고요. 자극적인 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극적인 거 되게 좋아하죠. 이런 게 바로 식도 역류증을 유발합니다. 위산을 그냥 막 말려버려요. 특별히 초콜릿에 되게 심해요. 설탕이 많이 들어있고 또 담배를 피우면 니코틴이 식도 괄약근을 이완시켜서 음식이 식도로 계속 역류하게 되는 또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식도 역류증의 원인을 이제 좀 보세요. 자, 보니까 담배 피는 거. 그 다음에 보니까 식도 역류증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암과 똑같습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음식물이 쓴물이 올라오잖아요. 으윽 하고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식으로 위장에 이렇게 팽창하면 위장과 식도 간에 아까 괄약근이 열려 있는 거 보셨죠? 닫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먹어서 과식을 해갖고 이 괄약근이 허벌레하고 열려버려요. 배부르면 여러분들 하고 열리듯이 위장과 식도 간의 괄약근이 열려갖고 식도를 계속 열렸으니까 산이 계속 방류하니까 계속 어떻게 됩니까? 자극이 돼요. 저기 보세요. 어떻게 먹고 있어요? Having large meals or eating late at night. 너무 지나치게 많이 먹어서 과식하거나 늦은 저녁 식사 많이 하는 때 이게 바로 이 식도 역류증의 또 원인이 되고 여기 보니까 consuming triggered food 아주 자극적인 맵고 짠 음식뿐만 아니라 fatty food 지방기가 기름기가 많은 음식 기름에 뭐든지 튀겨야 드시는 분들 있죠. 고소한 맛 즐기시는 분들. 특별히 이제 우리 중국 식단이 고기에 좀 안 좋아요. 그죠? 디샨시엔 우리 학생들이 되게 좋아했는데 땅에서 나는 3가지 가지고 기름에 막 튀겨가지고 제가 중국에 있을 때 7, 80명을 헤매기다 보니까 중국에는 제가 그래서 한국 오자마자 바꾼 게 가스가 아니고 뭡니까? 그 인덕션 화력이 너무 센 불에다가 이 중국에는 이 가스도 그냥 불이요 막 활활 탑니다. 그냥 불날까봐 걱정될 정도로 화력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다 또 기름 확 부어가지고 막 태워가지고 완전히 발암물질이죠. 그러니까 요리사들이 폐암에 많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이 아주 자극적인 음식이나 지방 기름기 많은 거, 프라이된 거, 아주 기름진 음식들, 튀긴 음식들 이런 것들이 바로 식도 역류증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사하자마자 곧바로 잠자러 가는 거예요. 소화 안 된 상태에서. 그러면 계속 식도 역류증 증세는 더 심해지고 알코올이나 커피, 카페인이나 소다, 탄산음료 좋아하는 분들도 식도 역류증이 많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의사와 상의 없이 약물을 영양제를 여기 오실 때요. 이민 가방 29인치 한 2-3개 들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침마다 영양제가 한 5, 60개씩 드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장 폐색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드셔도 코엔자임 Q10부터 시작해서 뭐 수많은 영양소를 다 드시는데 오히려 독소만 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들 이외에는 여러분들이 좀 제한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식도 역류증의 대표적인 증세가 과식 그리고 기름진 음식 그러면 위산이 부족해서 식도가 안 닫혀요. 그리고 임신과 비만으로 인해서 이 뱃살에 이 압이 증가할 때도 스물스물 위장 위로 밀려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도 이제 한 식도 역류증의 한 원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자연치료 방법을 이제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식도 역류증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으시냐면요. 특별히요. 여러분들이 음식물을 어떻게 드셔야 돼요? 꿀떡꿀떡꿀떡 드셔야 되죠. 천천히 꼭꼭 씹어서 여러분 테이블 위에 모래시계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콰이디알 빨리빨리 씹어 드시라고 있는 게 아니고 꼭꼭 씹어 드시라고.
꼭꼭꼭꼭 씹어 먹을 때 소화효소인 전분 소화효소인 아밀라제나 푸티알린, 예, 그리고 뭡니까 단백질 소화효소인 프로테아제, 지방 소화효소인 리파아제가 다 나올 때까지 꼭꼭꼭꼭 씹어 먹자. 맛있는 밥반찬 꼭꼭 씹어 먹자. 맛있는 밥반찬 하셔야 되는데 꿀떡꿀떡꿀떡 꿀떡꿀떡꿀떡 꿀떡꿀떡 이거부터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꼭 씹어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식도 역류증이 있는 분들은 특별히 음식물을 꼭꼭 씹어 먹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과식을 제한하셔야 돼요. 항상 앉았을 때, 일어났을 때 식사하기 전과 식후에 60% 정도만 채우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되죠. 처음에 오시면 다들 흥분하셔가지고 60%가 뭡니까? 꼭 120%까지 드시다가 탈이 나셔서 그 다음에 이제 제한하시는데 그걸 좀 많이 기억하시고 음주, 흡연을 물론 제한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식사하자마자 바로 놓으면 음식이 식도로 역류합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를 적어도 6시, 7시 안쪽으로 마치신 다음에 반드시 위장을 비우고 주무셔야 식도 역류증이 빨리 완화가 돼요. 그리고 잠을 잘 때 식도 역류증이 있는 분들은 베개를 조금 높게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위산이 역류하지 않도록 베개를 조금 높은 베개를 드시고 그 다음에 식후 45분 1시간이 지나도 음식이 위장에 그대로 있는 느낌이라면 위산 분비 기능이 좋지 않은 것입니다. 예, 그럴 때는 여기 보시면 식초를 한 숟가락을 식사 때 드시라고 되어 있는데 위산 분비를 촉진하는 방법으로 식사 직전에 식초 한 숟가락을 물 3분의 1컵에 타서 마시면 위의 산도가 높아져서 식도 역류증이 굉장히 부드럽게 완화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들이 식초 드시는 것보다 여러분들은 비타민C를 드시기도 하고 구연산이나 유기산을 드시는 분들 많잖아요. 예, 레몬물을 조금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특별히 구연산은 세포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아주 필수적인 성분이라서 위산처럼 소화를 돕습니다. 그래서 위산을 따로 드시지 마시고 구연산이나 사과산, 주석산 이런 거, 레몬, 비타민C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식도 역류증에 위산이 안 나와서 고생하시는 것들을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참고하시면 식도 역류증이 상당히 완화가 되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위산이 많아서 식도 역류증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특별히 암 환자분들은 거의 이래요. 그래서 위산의 분비가 적으면 소화가 안 된 음식이 위장에 오래 머물면서 자꾸 위장하고 식도 간의 괄약근을 계속 자극해서 괄약근이 계속 열려 있어요. 허벌레 열려 있으니까 식도 역류증이 계속 악화가 됩니다. 요럴 때 바로 이제 위산 아까 식초 조금 먹으라고 한 것처럼 요럴 때 여러분들이 레몬즙이나 구연산이나 이런 거 사과산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드시면 훨씬 소화가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위산, 펩신, 소화효소를 보충해서 위에서 음식이 빨리 내려가게 해줘야 식도가 열려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극을 안 받아요. 그런데 만약에 위산이 많아서 소화가 안 되고 가슴이 쓰리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많이 드시는 제산제 텀스나 롤레이즈나 마이란타 같은 제산제는 가급적이면 안 드시는 게 좋아요. 알루미늄 성분, 중금속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알칼리성인 산호칼슘이나 야채나 과일을 드시는 게 오히려 식도 역류증에 훨씬 더 도움이 돼요. 근데 희한하게도 식도 역류증이 있거나 위궤양이 있는 분들은 과일하고 안 친해요. 예, 그래서 요렇게 하시는 게 느낌은 그러실지 몰라도 사실은 그럴 때 요렇게 야채와 과일을 드시면 훨씬 더 소화작용을 촉진시킨다는 겁니다. 제산제는 일시적인 증상은 없애지만 결과적으로는 증상을 더 악화시킵니다. 그래서 위산분비 억제제인 펩시드나 잔탁이나 타가멧은 위산분비 자체를 억제해서 나중에 점점 더 위의 염증을 그 다음에 위암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위 기능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제산제 사용을 많이 제한하셔야 되고 소화효소가 잘 나올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구연산이나 유기산, 비타민C, 과일과 채소가 1위고요. 그 다음에 차선적으로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 식도 역류증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보셨는데 도움이 되셨습니까? 예, 과식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또 동물성 단백질도 많이 조심하셔야겠습니다.